심리가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뭐 정신건강 많이 쓰죠. 정신건강에 문제 생겼다. 자,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정신건강에 문제 생겼다는 게 뭔 뜻이에요? 뇌에 이상이 생겼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신건강에 문제, 나 정신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이 아파? 왜?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죽을 것 같아. 또 뭐가 있을까? 답답해, 우울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부정적인 현상을 느낀다. 정신건강 문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신건강 문제는 정신과 의사만 써야 되는데 그럼 안 쓸게요. 그럼 안 쓰면 되잖아요. 무슨 용어가 무슨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마음이 아파, 힘들다,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아, 답답해, 우울해 등등등 부정적인 걸 느끼거든요. 지금 이 부정적인 이 현상을 이 마음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정신건강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신의학도 모르는 사람이 왜 정신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아이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용어는 우리 거니까 니네 쓰지 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용어 가지고 논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정신건강에 문제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건강 문제, 즉 마음이 부정적인 현상을 내가 느끼고 있어.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를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왜 아픈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힘든지. 자, 여러분들이 느낄 때 아프다와 힘들다가 같습니까? 아프다와 힘들다가 같냐고요.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게 다 틀려요. 느끼는 게.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도 다 틀리고요. 그런데 내가 느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저 사람은 10의 고통을 느끼고 있고 나는 3의 고통을 느끼고 있어.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3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제일 아프고요. 10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그게 제일 아파요.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이 제일 아파요. 마음 문제라는 거 원래 마음에 관련되는 이거는 느끼는 당사자는 벌써 이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부정현상이 이 마음에서 느끼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는 통칭해서 그냥 정신건강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신건강 문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신병인 줄 알아요. 정신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인터넷 시대에 뭐든 이제 막 찾아봅니다. 정신건강 문제 딱 찾으니까 다 정신과 영역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접근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이미 벌써 벽을 세워놔 버린 거예요. 이 용어 하나 때문에. 용어에 관련되는 부분이, 이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용어인데, 이 용어 하나 때문에 벽을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래서 가지를 못해요. 왜? 정신병증이라는 개념이 확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자, 그런데 저는 지금 그걸 논하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 갑니다. 그럼 아프다, 힘들다, 뭐한다 이렇게 되면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정적인 거는 뭘로? 평온하고 또는 부정적인 거를 긍정적으로, 즉 평온하면서 좋게, 즐겁게, 재밌게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맛나고 또 살아가면서 즐겁고 재밌고 또는 평온하고 하는, 이게 바로 돌아가는 게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거. 그래야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고통스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치료. 이건 의사만 해야 돼요. 보세요. 치료라는 용어는 의사만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심리다 뭐다 여기에는 치유.
치유와 치료의 차이. 의사냐 아니냐. 그렇대요. 그래서 치유로 갑시다. 나는 아니니까. 자, 이거는 둘째 치더라도, 자, 그러면 치료를 하든 치유를 하든 어쨌든 회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기본적으로 뭐부터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왜 아프냐를 찾아야죠. 그죠? 왜 힘든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분석 과정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이 왜 저런 걸 느끼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분석을 하는 이유. 왜 아픈지를 찾아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를 할 수 있어요? 병증을 진단할 수 있어요.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당신은 중독증입니다. 당신은 공황장애입니다. 당신은 뭡니다. 이게 병증을 진단할 수 있어요. 무슨 병증이냐? 심리병증일지 정신병증일지 뭔지 몰라도 뭔가가 진단이 돼. 진단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원하는 건 진단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증에 관련된 진단명이 분석을 통해서 요 병증을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입각해서 분석을 하느냐? 병증에 입각해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아플 때 어느 병증 때문에 아픈지를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 기법입니다. 치료 기법이기도 하고 치유 기법이기도 하는데 그거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병증을 갈 거냐. 즉 병증이라는 개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것을 어떤 방법 툴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이 병증을 근데 보니까 이 병증에는 아니야. 그럼 또 다른 병증에. 그래서 분석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이 사례는 이 병증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이 병증에 관련되는 걸 진단을 해내는 겁니다. 진단을. 그런데 이게 진단의 목적을 이렇게 갖거든요. 분석을 하고 통상 이렇게 다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과정, 병증에 관련된 걸 진행하는 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상담입니다. 상담. 상담사들이 바로 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병증에 대해서 치료를 위해서 약물을 처방하는 건 정신과 의사가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진행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코칭을 하거나 이건 상담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물론 임상 관련돼서 임상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 임상에 관련된 걸 가지고서 병증에 맞도록 진행을 해나가는 임상 상담사들도 있습니다. 다 원리는 같아요. 결국은 분석을 해서 병증을 진단을 해내는 게 상담사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연 이게 옳은 길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아프다. 일단은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의학에 관련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의학의. 왜? 신체 질병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뭐 다 필요 없어. 돈 많으면 뭐 할 거야? 병 들어서 아파도 가면 그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근원단이 건강에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자, 그 신체 질병이 있어요. 자, 질병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질병을 치료할 때 이 사람이 아파. 막 열이 나고 온도가 막 열이 나고 뭐하고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어느 부위 때문에 이게 문제 생긴지를 찾아내거든요. 어느 부위.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체 질병에서는 신체 부위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병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병증이. 왜? 그래야 빨리 수술을 하든 약으로 처방을 하든 아니면 수술을 하든 어떤 치료법을 가지고서 거기에 맞도록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실행을 해야 돼. 지금 원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왜 생겼는지를 찾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닌가요? 지금 내가 아파. 그러면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어렸을 때는 뭘 먹었냐? 지금 그거 분석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픈 거를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치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제일 우선순위는 어느 부위에 어느 병증이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거부터 찾아내요.
그러면 비슷해 보이죠? 여기는 분석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왜 이게 생겼는지를 모른다. 모르니까 왔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의 분석은 뭐냐면 바로 이 병증에 관련된 본인들의 임상에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도 많이 해왔고 오랫동안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이다. 이 부위에 이 병이 발생했다. 그럼 이게 치료만 하면 그만이에요. 환자들이 알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환자들은 뭐만 하면 돼요? 건강하게 회복되면 그만인 거예요. 회복되면. 자, 그래서 이런 신체 질병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병증을 해서 진단하고 해서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은 이 병증을 연구를 하고 이 부위에, 이 병증에 그리고 또 다른 치료법을 어떻게 하면 더 간명하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치료율을 더 높일까?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뭐하고 많이 합니다.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거는 임상 아니면은 그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러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신체 질병은 아니야. 신체 질병이 아프긴 아픈데 마음이 아프지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얘기해. 내 마음이 아픈 거지.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지. 내 몸이 고통스럽고 내 몸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아파.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나 인식심리가 아파. 라고 얘기하나요? 아, 나 기억심리에 문제가 생겼어. 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파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해요. 왜? 마음은 감정을 느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체 질병은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체가 아닌 이 마음은 분석을 해야 지금 아파 죽겠는데 분석할 겨를이 어딨어요. 아픈데. 그러면 뭐 지금 그게 왜 아픈지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신체 질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위암이 발생했어. 어려서부터 이게 여기 마음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어떤 게 되냐 그러면 위암이 발생을 했어. 근데 우리 마음에도 진짜 곧 마음이 죽으면 동물이 돼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정상사고를 못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죽어가게 생겼어 지금. 그러면 뭐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해요? 상담 가면 분석을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게 왜 생겼는지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 지금 당장 살려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신체 의학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병증 찾을 이 분석을 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요. 그럼 병증 찾지 말라는 거냐? 내 지금 병증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마음이 아프다는 걸, 이 마음에 지금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건강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뭐냐?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뭐하다, 알았어, 다 좋아. 그러면 병증 찾지 마. 그러면 분석할 겨를도 없어. 지금 아픈 것부터 빨리 회복해 놓고 난 다음에 분석해도 늦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건 신체와 달라요. 그래서 마음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음에 뭐를 합니까? 마음 분석을 합니다. 누가? 내가 하든 분석하는 마음 상담사가 하든. 그래서 마음 상담사의 가장 기본 1순위는 뭐냐? 상담의 1순위는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1순위는 뭐냐? 진단부터 해야 돼요. 병증을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의학에서는 병증 진단을 해서 바로 치료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병증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음 분석을 해서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간명하게 몇 가지를 가지고 진단을 해내야 돼요. 그게 바로 마음 진단이에요. 자, 그럼 마음을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지금 뇌에 문제가 있거나 뇌, 호르몬, 신경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정신 문제 또는
마음이 죽어가지고,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의 문제가 정신병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 마음이 죽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진짜 정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습관의 문제인지, 습관 문제. 습관 때문에 뭘 해도 이 사람은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무조건 습관 때문에. 그래서 과연 습관의 문제인지, 저는 그거를 마음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습관 문제가, 즉 파괴 습관이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공격을 하면 내가 아프고, 그 파괴 습관이 나에게로 작용을 하면은 내가 고통스럽고, 죽을같이 고통스럽고, 파괴 습관이 타인에게 작용하면 나는 편한데, 걔가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나는 편하고 즐거워지는데 타인들이 다 고통스러워해요. 나 때문에. 왜? 파괴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를 향하냐? 타인을 향하냐? 이건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마음 문제도 아니야? 그러면 심리, 인식 심리의 문제인지, 특정한 게 인식만 되면 내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인지, 기억의 문제인지, 표현의 문제인지, 이렇게 해서 과연 심리의 문제인가? 심리의 문제냐? 또 마음의 문제냐? 이거는 다른 얘기. 마음 문제는 습관의 문제고, 심리의 문제는 그 특정한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현상에 관련된 이런 심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해놨어요. 인생 문제인데, 인생 문제는 사람마다 다 틀린데, 성 문제인지, 인간관계 관련되는 문제인지, 또는 가치 추구, 즉 내가 돈에 관련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인생 문제는 요게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심리 문제로 악화되고, 인생 문제는 심리 문제로 무조건 악화돼요. 그 다음에 마음 문제로 악화되고, 그 다음에 정신 문제로까지 이렇게 악화돼 가거든요. 점점 악화돼 들어가는 근원단에 인생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 인생 문제 때문에 지금 심리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그러면 심리 문제, 인생 문제, 요걸 구별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거를 진단을 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정신 문제면, 이건 정신과에서 찾아가야 돼요. 정신과에서. 일단 약 복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정신의학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치료 회복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야 돼요? 마음 문제로까지 내려놔야 돼요. 정신 문제가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마음 문제인 사람은 심리 문제를 내려놓고, 심리 문제인 사람은 인생 문제를 내려놓고, 그리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나 회복돼요. 순서대로 가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이 관련 정신 문제다? 그럼 정신의학 치료해. 그리고 나서 치료하면서 일정 기간 치료가 되면은, 일정 기간 지나가게 되면은 마음 문제로 완화가 돼요. 마음 문제로. 정신 문제가 아닌 이제 치료하게 되면은 마음 문제로 완화가 돼요. 그리고 또 마음 문제는 이거는 마음 치료하면 돼. 왜? 파괴 습관이었다 그랬잖아요. 나를 파괴할지 상대를 파괴할지 모르지만 파괴 습관을 갖고 있으니까 건강한 습관으로 습관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격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 치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치료하자. 이거 마음 치료하면 돼요. 그래서 마음 치료하고 뭐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이제 심리 문제가 나타나요. 이제 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걸 인식을 할 때 힘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또는 특정한 걸 기억을 할 때 힘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심리 문제거든요. 이런 심리 문제를 완화시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발을 예방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완화시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그동안에 문제 생겼던 성 문제, 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만인 거예요. 해결하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자, 그러려면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마음 문제구나, 심리 문제구나, 인생 문제구나, 정신 문제구나. 그럼 어느 단계로, 어디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어디부터 치유를 시작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병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우울증이 정신 문제 때문에 우울증인지, 마음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했는지, 심리 문제 때문인지, 인생 문제 때문인지를 빨리 분석을 해내야 돼요. 이거 없이 무조건 이거 병증 가면은 이 분석하는 동안에
엄청 빠르게 악화되거든요. 왜? 트라우마를 끌어내야 되니까. 상처를 끌어내야 되니까. 힘든 일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힘든 걸 또 힘들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문제점들이. 자, 그런데 심리 문제, 인생 문제부터는 분석을 해서 병증을 진단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상담 또는 우리가 상담이다, 뭐 치료법이다, 힐링법이다 관련되는 거는 어디부터 적용이 되는 거냐면 심리 문제, 인생 문제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그래서 우선순위는 내가 지금 어느 문제인지를 먼저 분석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진단 앱을 제가 공개를 해드린 이 문제냐, 마음 문제냐, 심리 문제냐, 일단 이 세 개를 먼저 진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본인들이 정확하게, 나 지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딱 한다 그러면은 어느 문제인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매우 단순한 것 같아 보여도 그거 단순한 게 결코 아니에요. 심리 테스트 개념하고는 완전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거기서 진단을 딱 해보면은 뭐가 나와요? 당신은 예를 들어 마음 문제입니다. 즉 위중증 심리장애 정신 문제고. 왜? 위중증 심리장애 기본 개념이 뭡니까? 위중증 심리장애 쟤들이 그냥 쓰고 있는 용어예요. 이게 정신의학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상한 얘기 할까봐 그래서 그냥 요즘 용어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석도 다 해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정신병증은 아니고 마음 문제인데 중증 심리장애다, 외상 트라우마다 이렇게 딱 보니까 결론이 탁 났어. 그리고 들어가면 진짜 단순해요. 딱 거기에 보니까 그러면은 공고사항이 나옵니다. 얼마만큼 많이 경고가 진행이 됐느냐, 뭐 하느냐. 그럼 권고사항이 나오게 되고, 주의해야 될 사항이 나오고, 그게 나오면서, 그거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더 악화되지 않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마음 진단 앱에. 그렇게 하고, 그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진단을 해보고 난 다음에, 노력해보니까, 이제 좀 내가 좀 괜찮아졌네? 뭐 했네? 그러면은 또 한번 진단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내 상태를 진단을 해보면은. 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너무 힘들어.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그때는 무료 상담을 신청을 하세요라고 해놨거든요. 무료 상담을.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무료 상담 신청을 하려고 진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의 그 위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네 개를 먼저 진단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인생 문제를 진단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인생 문제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딱 보면은 알게 돼요. 알지만 본인은 하다 보면 내가 심리 문제까지 해결이 되고 이렇게 가고 나면은 지금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그건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뭐하고는 알아요, 본인이. 그럼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그 다음엔 그 전문가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상담하는 전문가. 돈 벌어야 되겠다. 성공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그분들에게 조언을 받고, 코칭을 받고,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심리 문제, 마음 문제, 정신 문제, 이 마음을 분석을 해서 일단 지금 현재 당신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는 이것이 어느 문제인지를 알아야 어디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먼저 일단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된 채 분석하고 앉아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 다행히 심리 문제인 경우에는 다행이죠. 심리 문제인 경우에는 회복을 합니다. 왜 솔루션대로 하라 해서 또 솔루션대로 하니까 잘 돼가고 그래. 그래서 심리 치료하고 일정 기간 뭐 10회기 딱 하고 났는데 이제 괜찮아졌어. 그럼 심리 치료한 거 맞아. 심리 문제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런데 치료된 줄 알았어.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더 큰 고통이 뒤따라와.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러면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때 그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내 아이가 막 이상해졌어. 그럼 지금
나로 인해서 애가 이상해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거든요. 본인은 못 느껴요, 그거를. 왜? 악화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문제부터는 본인 편하려고 그러면은 상대가 고통을 느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를 편안하게 하려면 내가 고통을 느껴요. 내가. 근데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그래서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견뎌요. 이런 일들이 왜? 이게 방치되면 이렇게 계속 악화돼 가거든요. 점점. 지금 이 병증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은 병증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문제, 뭐가 문제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신 문제에서 마음 문제로. 그 만약에 마음 문제야. 그럼 마음 문제를 습관을 바꿔놓고 심리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 문제. 이거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조언해주고 필요하면 조언 받고 하면서 얼마든지 해나갈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신체 질병에서는 부위의 병증을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할 때는 일단 마음부터 진단을 해야 돼요. 근데 마음 진단 없이 치료를 한다? 치유를 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정신 문제에 의해서 지금 아프고 힘든 사람이면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어떻게? 마음 문제에 의해서 아프고 힘든 사람이면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 사람 악화되면, 그 사람 인생 다 날아가면. 그래서 마음부터 먼저 진단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황장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게 뭐냐가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심리 문제, 마음 문제야.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래서 정신과에 갔어. 약을 처방해줘. 무슨 뭐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하면서 정신과에서 이제 처방해줬어. 그래서 약을 복용합니다. 자, 약을 복용합니다. 그 약을 복용해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됐나요? 안 되죠. 악화되진 않아요. 약을 복용하면. 약물을 복용하니까 악화되진 않아요. 대신 치료는 안 돼요. 왜? 정신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를 합니까? 10년이 가도 5년이 가도 모두 가도 계속 약을 복용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약을 복용 안 하면 그 심리의 문제가 또는 마음의 문제가 계속 작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복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약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못 견디는 거예요. 본인이 상대를 그 반대고 용수철과 같은 그런 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신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도 이게 간단하니까 마음 진단해보고 이건 정신 영역이구나. 그러면은 정신과 치료를 해서 마음 문제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 치료하는 쪽으로 보내야 돼요. 본인들이 대신 약물 치료라든가 정신과 치료는 왜? 거기에서 그걸 치료를 병행을 해야 돼요.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심리에 관련되는 이런 상대해보면 이 사람 심리 문제네? 그런데 심리 문제인데 이 사람이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해. 위험해.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일단 정신과 약물부터. 왜? 물리적 통제를 먼저 해놓자는 얘기예요. 아프고 힘든 걸 물리적 통제를 먼저, 좀 부작용은 있어도 물리적 통제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를 시작을 하게 되면 정확한 치유 방법으로 심리 치유가 됐든 마음 치료가 됐든 치유 방법으로 해결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점점 이제 왜? 근본단이 해결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면서 약물 복용하던 게 줄어들고 때가 되면 약 복용 안 해도 일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심리 치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다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 병증으로 치료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심리 문제로 인한 우울증, 심리 문제로 인한 공황발작 증세 이런 것들은 심리 상담으로 치유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습관 문제라든가 정신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상담할 때마다 그 사람은 점점 악화돼 가기 시작한다는 걸 본인들은 몰라요. 어차피 즐겁고 편안하고 좋으면 되잖아요. 뭐 평온하고 긍정적으로 즐겁고 재밌게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악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무조건 편안해지면 되는 줄 알아요. 무조건 즐거워지면 되는 줄 알아요.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인식을 하고 상처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때그때 극복하고 힐링을 하면서 다시 행복감을 느끼고 앞을 향해서 살아가고 또 현재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못 견디면서 스트레스 발생하면 무조건 피하려고 들고 그러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는 다 뭐예요? 어차피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을 텐데 일하면 스트레스 받을 텐데 결국은 타인이 죽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랑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다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정신문제를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간, 비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치료법이 아니에요. 기간과 비용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기간과 비용이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심리 상담할 때도 딱 심리 상담을 심리 문제야. 심리 상담 10팩이 딱 하면 10팩이 딱 되면 회복이 돼야 돼요. 물론 치료하는 사람이 약 처방해줬더니 안 먹어. 당연히 치료 안 되죠. 하라는 대로 한다는 대전제에서. 마음 치료도 똑같고 심리 치료도 똑같고 상담을 10번 하기로 했는데 상담은 오는데 거기서 이제 솔루션에 관련되는 게 있어요.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운동 좀 하세요. 가서 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30분 운동하세요. 그럼 하루 30분 운동하면 돼요. 그 처방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 그런데 몇 회기 만에 안 끝나. 그럼 뭔 얘기예요? 치료법 아니란 얘기예요. 치료법이. 그래서 어떤 치유든 기간, 이 기간에 따르는 비용이 명확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치료법 아니에요. 치료법 아니에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느 상담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어딜 가더라도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결국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상담이 옳은 상담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병증 분석할 시 이 병증은 마음에는 병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은 먼저 이렇게 해서 치료하고 보니까 이런 부류는 우울증이구나. 이런 부류는 이거는 누가 하느냐? 연구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학자들. 그래서 학자가 치료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 한 분야를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다 안 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가 가야 되는 길이 있고, 즉 임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전에서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내가 지식 가지고서 보니까 이거를 일로 가면 다 될 것 같아. 엄청 착각이 돼. 우울증은 감정기억 장애예요. 공황장애는 인식 장애예요. 중독증은 표현 장애예요. 같은 겁니까? 달라요. 현상도 다르고 다 틀려요. 근데 나타나는 건 같아요. 어떤 게 나타나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같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아픈 걸 없앴으니까 이제 아픈 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신체 질병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신체 질병을 할 때 이 병증을 치료를 합니다. 수술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그것도 수술도 이 부위마다 수술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약물 처방하는 이것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이 수술하고 뭐하고 그럴 때 신체 질병을 할 때 아프고 힘든 거 요거를 좀 완화시키고 뭐하고 하기 위해서 또 상담 관련되는 거 뭐에 대한 거 이게 다 연동되고 협진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거 그거 진짜 맞는 거예요. 근데 마음 왜 그런 게 없어요? 협진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내가 다 안 돼.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상담을 내게 문제 생겼다. 상담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 생겼어.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내 마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먼저 아시라고. 그래서 무료 마음 진단 앱을 제가 오픈해 드렸으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나에게 맞는 걸 선택을 해봐요. 그러면은 거기에 권고사항하고 주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한번 노력해 보세요. 분명히 효과를 볼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근데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돼. 그럼 내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거든. 그럼 뭐를 해요? 그러면 내 문제를 진단해 주는데 이거를 구별해서 진단해 주는 상담사를 찾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가는 방향이 보여요. 치료에 가야 될 곳이 보여요. 그걸 알고 가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위험합니다. 자기 인생을 그냥 눈 감고 길 찾는 거랑 같아요. 그럼 길이 운이 좋아가지고 그 길이 아주 탄탄대로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가도 아무 문제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길이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삐뚤어져도 내 인생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진단이 없는 상담, 치료, 코칭, 종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거 치료에 관련되는 이걸 진행한다. 마음 진단이 없다. 치료법을 없다는 뜻이에요. 치료법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울증 진단 그리고 심리 지금 문제 내가 지금 심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MBTI에도 뭐든 심리 테스트하고 진단하고 코칭 받고 뭐하고 하는 거 거기에는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점점 악화되고 점점 문제가 생길까요? 치료법이 없어요. 근데 치료법이 없느냐? 아니요. 다 있어요. 치료법은 이미 다 있어요. 근데 어디가 문제인지를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적용을. 그래서 폐렴이 걸렸는데 계속 폐암 수술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네요. 이건 의학에서 보면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심리, 마음 이쪽 분야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말기암 걸렸는데 계속 수술해야 된대. 그래서 약 때려 먹이고 먹이고 계속 안 나. 왜? 없는 거를 갖다가 치료하고 있으니 나나 그게. 또 그런 사람들을 뭐를 얘기합니까? 인생은 이렇고 이렇고 강연을 해서 솔루션 주고 주고 그래서 이제 좋아졌죠? 이제 괜찮아졌어요. 또 후기 또 해가지고 뭘 올리고 좋아졌어. 조금 있다가 하나 죽어나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서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이게 왜 제가 이 얘기하면 치료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단이 없는 치유와 치유는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말 그대로. 운이 좋아야, 정말 운이 좋아야 돼요. 운 아시죠? 운. 내가 운이 좋아야 돼요. 로또 맞아야 돼요. 그래야 치료돼요. 그래야 치유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상담이다. 그러면 상담사든 아니면 내가 상담이 필요하던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리고 내 아이들이 혹시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돼. 그럼 일단 진단부터 먼저 하세요. 진단. 정확한 진단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나와요. 근데 다 있어요. 치료법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거는 제가 꼭 남겨두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한테 질문할 게 별로 없었고 하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관심 없잖아요. 제가 또 나와서 또 저 소리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저는 마음 치료, 마음 원리에 관련된 거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금까지 마음 문제가 있대 습관을 바꾸는 치료법이 없구나. 왜? 습관 바꾸려면 자기만이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가치료법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가치료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회복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힘들고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회복을 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마음 문제에서 심리 문제로 완화시키고 심리 문제에서 본인 스스로가 해결을 하고 다시는 내가 그런 문제를 재발하지 않도록 치유 습관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저는 다 습관으로 얘기를 해요.
습관으로. 파괴의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고, 자가치료법 정의를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파괴의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난 다음에 재발을 예방하면서, 왜? 심리 문제에서 재발이 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재발을 예방하면서 결국에는 상처 치료 습관, 스트레스 힐링 습관을 만들어서 완치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게 제 치료, 그게 마음 치료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치료는 마음 문제, 심리 문제까지 해결하는 게 마음 치료의 기본이에요. 이걸 알고 보니까 그전에는 이 마음 문제 이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걸 마음 문제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마음 상담, 마음 진단, 그리고 마음 치료, 마음 문제, 이 용어를 여기서 만든 거예요.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슬슬 쓰기 시작했어요. 마음 상담 지금 쓰는 사람들 꽤 많아졌어요. 몰라요. 진단을 못해요. 안 해요. 뭔 얘기예요? 똑같아요. 심리 상담 하니까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심리 상담 하니까 나는 마음 상담 해야지. 용어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거 다 심리 상담이잖아요. 마음 치료를 요즘 마음 치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 들어보세요. 인지행동 치료법 갖다 놓고서 심리 치료법이잖아요. 명상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치료한대요. 그래서 마음 건강하게 만들어요. 마음은 건강 개념이 없어요. 이게 바로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왜곡된 상식, 그 다음에 왜곡된 지식, 그리고 왜곡된 치료법을 사람들한테 계속 알리는 거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간다는 걸 본인들은 몰라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냥요. 그 사람들이 이 진단만 할 줄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거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심리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정신의학으로 의학적 지식을 갖고 뇌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또는 신경에 관련되어 있는 의학적 관련되어 있는 이 수많은 임상 데이터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 치료 기회를 없애냐고요. 그게 안타까운 것뿐이에요. 그분들도 그 분야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자들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악화시키는 데 쓰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러려면 최소한 진단만이라도 좀 하자. 진단.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상담사 지금 양성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나중에 주변에 정신과에, 그 다음에 심리상담소 관련되는 거 다 코옥하세요. 내가 진단을 해서 보내드릴게. 진단해서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이분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심리 치료가 함께 병행이 되면 매우 좋겠구나. 그럼 그 사람이 안전하게 건강하고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코옥의 중간 역할, 우리 마음상담자들한테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치료하려고 하지 마세요. 심리치료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단해서 트랜스퍼. 이쪽.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좀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마음진단 앱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가지고 주의사항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보고 나니까 효과가 좀 생겼어? 그러면 내가 요거를 좀 한번 집중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구나 하면 되는 거고, 근데 효과를 못 느끼겠어. 이게 좀 너무 답답하고 좀 힘든 것 같아. 그럼 무료상담 신청하세요. 그 무료상담 신청하면 또 마음상담사들이 답변을 보내요. 그냥 한번 심리상담하듯이 한번 그냥 찔러나 보자. 그냥 그런 식으로 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상담을 하고자 할 때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진단 없는 상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진단을 안 하면은 내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는 내담자들이, 내가 상담하는 대상들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인생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을 좀 한번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뭔 일 생기면 무조건 치료는 우리가 특정한 재난이 생기고 하면 상담 치료 서비스 좋다 이거예요. 그게 어떤 드라마급인지 어떤 건지는
정신급인지 마음급인지 심리급인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필요한데 심리상담, 마음상담 백날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좀 위로하고 안정시키고 하는 그건 치유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치료하는 건 맞아요. 금융치료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필요로 하는 걸 연결하는 건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나는 이 사람 심리치료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 사람 지금 당장 갈 데도 없는데.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사회적인 안전장치망이 과연 그렇게 가는 게 옳은 길인가. 그러려고 그러면은 상담사들도 그렇고 또 내가 필요로 하는 상담을 찾아갈 때 어디를 가야 되느냐. 가장 근본단은 진단이에요. 진단. 내가 어느 문제로부터 시작을 했는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 원리는 어디냐? 신체 질병에서 원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냥요. 신체 질병에서. 근데 신체는 각 신체 부위별로 작용하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기능들이. 그런데 이 마음 분야로 와서 마음 원리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은 정신 분야, 마음 분야, 심리 분야, 인생 분야로 딱 나눠지더라고요. 마음은. 이 4개 분야로 탁 나눠지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로, 이 문제는 일로. 마치 신체 질병에서 이 부위가 4개 부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병증 중에 이 부위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린 이런 거를 병증으로 이렇게 가고 발전시키고 뭐하고 그래서 이 병증에 대한 부분은 이 문제의 이 병증은 요걸로. 그럼 정확한 치료법이잖아요. 그리고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가 같이 병행을 해서 그러면 이거는 정신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디서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코어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해. 니들은 뭘 알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분야가 전 분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